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합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는 공개적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습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예,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저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두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표랑 수석 최고위원이다 보니까요. 수석 최고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자리 배치가 그렇다 보니까 같이 앉아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통합을 하자고 했는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다라고 했고요.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합당은 정청래, 조국, 그러니까 2인자, 3인자의 대권 욕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두 사람은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도 그냥 본회의장에서 또 대화도 나누고 하던데 제가 좀 이제 듣기에도 정말 거친 설전들이 좀 오가더라고요, 아침에. 물론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한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대변하고 있는 또 지지자들, 또 본인이 느끼고 있는 당원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한 그런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또 최고위에서는 저런 직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고위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정당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화의 방향, 어떤 언어의 품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만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당내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처럼 통합은 반대다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통합을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서로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당원들을 설득하되 어쨌든 당원들의 마음을 물어가지고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고위 때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청래 대표와 이현주 최고위원이 좀 등을 돌리고 의자도 아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에 잡힌 사진을 보면은 둘이 대화하는 모습도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좀 불편한 상태를 드러낸 거다. 이런 사진 설명이 좀 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정청래 대표 면전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충돌 비슷한 모습도 불거졌습니다. 결단코 대표 개인이나 소수의 밀실론이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국인 조국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예, 합당 추진에 대해서 저렇게 강득구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친청계로 좀 분류가 되는 이제 당대표와 조금 더 가깝다고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이 공개적 면전 면박이 민주당의 가치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때 공개적으로 모진말한 사람들이 다 당원으로부터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문정복 최고위원 표정이 상당히 좀 무섭던데 이런 말 계속했다가는 당원들이 다 심판할 거야 이런 경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저도 저 얘기 듣고 섬찟했고 정치권에서 사실 그러던 말이 있거든요. 여야 간의 갈등이나 뭐 대립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당내 정치가 70~80%라고. 근데 네. 양쪽 정당 다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구나. 그리고 민주당의 합당 논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치열하고 첨예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저는 이 정도까지 갈등이 폭발할 줄은 몰랐는데 친문 세력이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당내의 갈등이라는 게 생각보다 갈등의 골이 깊다라는 거를 다시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진말한 사람들 다 심판했다라는 거는 강성 지지층에게 약간 좌표찍기 하듯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건강한 논의라기보다는 이게 또다시 당내 계파 간에 합당을 매개로 해서 죽고 죽이는 싸움처럼 돼가는 양상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정청래 대표도 더 물러날 수가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가다가 멈춘다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당권파는 밀어붙이겠구나,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욱더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초선 의원들도 좀 모인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는 합당 논의를 일단 중단하자 이런 얘기가 좀 대세였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성추윤 부대변인님, 일단 초선들이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 이런 의견이 우세한 건가요? 지금 이 정도 의견이 나왔다는 거는 우세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디가 더 다수다라고 지금 굳이 이거 판가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다수인 쪽의 의견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 당원들에게 묻겠다, 당원 투표를 하자. 전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 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사정도 알겠습니다. 사실 공천 절차가 돌입을 해버리면 사실상 혁신당과의 그 합당은 지방선거 전에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당권파에서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발언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어요. 선을 넘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좀 헷갈릴 때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합당 논의 때문에 뭔가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 이재명 정부에게 안 좋고요.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도 저희 당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아젠다, 더 센 진보를 주장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확장시키자, 중도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희 당이 조국 혁신당의 역할을 맡겨둔 채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겠나. 그리고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해놓고 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청혼을 해놓고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문제 반대하고. 그렇죠. 예. 집안에서 지금 누군가 반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입장을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네. 결국 이게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좀 양해해 주길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프로포즈 받은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좀 불쾌함을 나타냈습니다. 저와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온갖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아마 아실 거다. 당내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조국 대표는 아는 것 같아요. 참 조국 대표 이번에 보면 만약에 이게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지방선거에서 큰 아마 글쎄요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없어질 정당인데 내가 이를 표를 줘야 되나? 라는 아마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프로포즈 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파혼 비슷하게 돼버리면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꽤어려울 텐데 저는 이번 사태를 딱 보면 일단 어제 한준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합당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도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초재선들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동산 문제 뭐 등등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자칫 지금 이 당내가 이 합당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파열음이 심해지면 지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그냥 접자라는 것 같고 네. 지금 보면 묘하게 일단 이 창당을 어떤 합당을 찬성하는 쪽은 일단 김어준 씨, 그다음에 유시민 전 이사장,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이렇게 돼 있고 반대 쪽은 또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아예 전선이 좀 명확하게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 친노무현, 친문 세력과
그다음에 친명 세력 간의 지금 어떤 다툼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좀 이게 충돌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에 이 더 이상 파문이 커지기 전에 수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저는 아마 대통령 뜻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시점이 제시됐다 그러면 예. 아마 정청래 대표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당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저걸 뚫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은 뭐 전당원 투표 등등 이럴 건데 저건 한번 그냥 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아마 당내 파열음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에 좀 불을 지폈던 게요. 지난주였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간의 밀약 문자였는데요. 합당의 절차적 문제를 꼬집어왔던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저도 로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로망을 불러올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중진 정치인 이상이 되면 갖는 로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시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와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이름은 100만 불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예. 기분 나빠.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좀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예, 당대표에 대한 로망을 얘기했다가 당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이 그렇게까지 해석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얘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합당 밀약과 관련된 문자 속 인물이 총리님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강석필 부대변인님. 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라는 얘기가 꽤 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아닌 거겠죠. 예. 왜냐하면 그 찍은 기자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또 그 기자가 또 해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의 전체를 공개를 해버린다거나 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제 합당을 한다는 게 사실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당을 하는 분위기가 순조롭게 막 흘러가도 2월 달 안에 합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경선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2월 달까지 안 되면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후보자들끼리 경선하고 민주당 후보자들 경선하고 그래서 서로의 후보가 뽑혔는데 합당한 다음에 그럼 그들끼리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잘 알잖아요. 본선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후보자들은 경선을 많이 치를 때마다 진짜 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게 지방선거 승리에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물리적으로 2월 안에 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합당의 지방선거 전에는 뭐 이런 당원들 간의 불협화음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로드맵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민석 총리가 본인 아니라고는 했는데 정청래 대표에게 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게시판에는 그러면 누군지 밝혀라.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어떤 이제 책임 관리 소재가 있으니까 누군지 밝혀라. 이런 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분 나빠서 감정에 못 이겨서 공격하다가는 날아갈 수 있다. 위험 수위의 정치인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재련 변호사님,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를 좀 옹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것 같은데 사실 유시민 작가는 여러 가지 설화를 겪으면서 말의 신뢰를 잃은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정치평론 안 한다 그랬다 다시 또 슬그머니 복귀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또다시 또 그 안에 개파, 어느 진영의 또 입장을 대변한다.
근데 기분 나빠서 감정 못 이기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또 반대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예. 저는 정청래 대표도 자기 정치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당 내부에서 더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합당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고. 근데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저게 합당이 유리하겠죠. 연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왼쪽 포지션에 조국혁신당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중도까지 진출하겠다라는 포지션에 더 좀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갈등만 이렇게 남기고서 해결이 안 돼 버린다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도 타격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이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사실 1인 1표제 투표도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내일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어떤 갈등을 낳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비로 만나봤고요.